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에 대한 이 갑질 횡포 논란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내용은 좀 전해드렸는데 이 밖에도 어떤 게 있었는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해욱 부회장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갑질에 관련해서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분이 하셨던 게 이제 아까 운전기사를 맨 처음 채용하는 단계부터가 문제입니다. 어허. 운전기사를 채용할 때 회사에서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 그 기사가 원하는 스타일을 쭉 불러주는 거예요. 그걸 훈련을 시킵니다. 예. 그 내용이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 예. 그리고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라. 그러니까 다른 차 못 끼어들게 하라는 못 거죠. 끼어들게 하라. 그리고 물이 넘칠 정도로 가득 찬 컵이 있어도 물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운전하라는 건데 문제는 예. 이 교육을 받고 들어갑니다. 예. 그럼 그렇게 부드럽게 출발을 하면 속도가 잘 안 나죠. 그렇죠. 그럼 앞차가 거리 떨어지잖아요. 예. 그럼 바로 뒤에서 이제 욕설이 날라오고 물병 거기다 뒤통수를 때리는 상황이 생기고 그리고 아까 저희 사이드밀러 접고 운전하라고 했다라고 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재벌가의 차량 중에서는 사이드밀러 말고 이 가운데 있는 룸미러가 룸미러. 없는 경우가 좀 있다고 하고 있어도 좀 돌려놓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뒤와 눈을 마주치는 거를 좀 꺼리는 분들도 좀 있어서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없는데 사이드밀러를 접으면 앞밖에 안 보이잖아요. 주변이 안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사이드미러. 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분들이 고속도로 이렇게 직선으로 주행하는 데서야 이게 없어도 어떻게든 괜찮은데 예, 시내에서는. 근데 이제 고속도로에서도 요금소 있죠. 그렇죠. 요금소 들어갈 때는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기사분들이 짧게는 2, 3일, 예. 길게는 2주, 15일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대림산업에서는 운전기사,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는 상시 모집이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운전기사가 있으면 모집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항상 이렇게 잘 견디지 못하니까 상시 모집을 한다.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일단 운전기사들의 증언을 통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그런 분들도 있었고 그 사이드미러를 예를 들어 접었어요. 네. 그럼 저는 사이드미러 접으면 운전을 못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깜빡이 켜고 좌회전, 우회전 할 때 옆에 차가 오는지 그렇죠. 차선 변경할 땐 당연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사이드미러도 왜 사각 때문에 이렇게도 보고 막 그러는데 그걸 접는다? 네. 만약에 그러다 사고가 나면 네. 그럼 운전자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사이드미러를 접으라고 뒤에서 요구를 했다고 하더라도 운전사와 뒤에서 요구를 한 사람 2명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건데요. 예. 이제 문제는 이렇게 부회장 정도 되는 분이 그건 예를 들어서 사이드밀러 접으라는데 안 접으면은 운전사 잘릴 그렇죠. 상황이 되잖아요. 예. 그럼 거절할 수 없는 정도의 상황이 된다면 뒤에서 사이드밀러를 접으라고 지시한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다행인 건 이제 사이드밀러를 접고 사고가 나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예.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은 굉장히 이제 뒤에서 책임 여부와 관련해서 문제가 굉장히 됐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갑질도 갑질이지만 이 부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사고 난 경우에 까짓 거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사람 다치는 건 신경 안 쓰나요? 예를 들어서 대림에서 오토바이 만든다면서요. 그럼 대림 오토바이 옆에 부딪히면 자기가 책임 다 져줄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물론은 일단은 아직 운전기사들의 진술을 가지고 토대로 지금 얘기가 나온 거지만 예.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 만약에 사고 나면 그냥 돈으로 때우지 모인 사고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그렇죠. 그거는 전혀 관심이 그렇죠. 없기 때문에 사이드미러를 타인의 안전에 대한 관심도 없었고 예. 운전기사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운전기사들이 작년에 이제 그만둔 그 운전기사 얘기는 본인이 이대로 가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지금 대림산업 측에서는 진위 여부를 파악 중이다라고 하는데 현재 한 명의 진술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운전기사들의 진술이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운전기사 상시 모집이라는 그 대표적인 어찌 보면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김만복 회장 몽고식품에서 대국민 사과하고 그랬었잖아요. 이 부분은 차일피일 미룰 게 아니라 맞다면 빨리 즉각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죠. 자, 대림산업 관계자가 저희 취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림산업 관계자도 이분 역시 의릴 텐데 논란에 대해서 진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더 이상 뭘 얘기하겠어요? 부회장이 회장 아들이 창업자의 손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이렇게 했다는데 거기다 대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거는요 당사자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들한테 사과를 그렇죠.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부터 소위 말하는 재벌의 갑질 사례들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회항부터 김만식 회장의 몽고식품 운전기사 폭행 사건까지 쭉 보면 사과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금 진상을 규명하는 중이다 며칠 차일피일 미루면 그 자체로
국민들의 비난 가능성은 커져요. 그러니까 맞다면 빨리 지금 얼굴을 내비치고 일단 사과를 하고 운전기사들한테도 사죄하는 모양을 취해야 그나마 이 논란이 조금 누그러들 수 있지. 이렇게 뭐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다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 정서상 뭐 대림 산업에 대해서 불매 운동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갑질 논란이요 한두 번도 아닙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음 아이템 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시간도 없고 다음 아이템 대신 지금 국민들의 공분이 있는 이 얘기를 하도록 하죠.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식품도 그랬고요. 왜 이런 거 TV 안 봅니까? 그분들은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시겠지만 뭐 재벌 2세 갑질, 뭐 재벌 2세 갑질 뭐 이런 문제도 계속 나왔잖아요. 그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얼마나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지 다 아실 텐데 문제는 그냥 그게 몸에 밴 습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몸에 밴 습관. 네. 어떤 그러니까 습관일까요? 태어날 때부터 애시당초. 그러니까 재벌 1세 분들은 사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렇죠. 처음부터 본인이 기업을 이끌고 그렇게 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본인들은 굉장히 겸손하게 의뢰서부터 살아오셨는데 시작했거든요, 이제 그분들은. 문제는 이제 재벌 2세, 3세가 되면 아예 금숟가락이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숟가락을 물고 태어나는 상황이니까 나는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의식이 굉장히 선민의식이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차로 운전하는 운전기사는 내가 고용한 고용인이 아니라 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옛날로 따지면 하인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인한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 대 때린 거 이게 뭐가 문제야라는 그런 의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깥에서 TV를 보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거 뭐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욕을 하지만 정작 본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잘못한다는 인식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전 대기업에서 모든 재벌 2세나 3세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대기업 그 집안 가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철저히 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그렇죠. 생각이 재벌 좀 듭니다. 2세도 좀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